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은 이 공무원의 자필 메모라며 공개를 했는데 이 특검 수사관과 팀장의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유서에는 그런 메모 속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50대 A씨가 오늘 오전 11시 14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메모라고 주장하며 한 장짜리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지난 2일과 하루 뒤인 3일 날짜가 적혀있는 메모에는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냈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등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2시가 넘어도 계속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했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메모 내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확보한 유서에는 김 의원이 공개한 메모 내용이 없어 유족에게 메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의 주제 4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얼굴이 보이죠? 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되자 야당에서는 특검을 향해 살인 특검이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호 이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고한 국민들까지 겨누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김성교 군수가 시켜서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 그런 취지로 문답이 작성이 돼 있고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그냥 서명 날인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모멸감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고. 예, 양평 공무원, 세상을 떠난 양평 공무원, 현직 면장 사무관급 공무원이 50대고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지 아파트 건설 때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준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한번 받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망 원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는 특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일단 수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고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피의자분들이 정말 검찰이나 이런 경찰에 불려가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영상에서 보신 변호인께서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양평 공흥지구의 수사 내용의 핵심은 김건희 일가가 여기에서 이 개발 사업으로 800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면 통상 한 25%의 개발 이익 분담금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과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돈 1원도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이죠. 2016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 전에 이미 특혜를 줬다. 그 당시에 김성교 의원이 양평 군수였죠.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을 예. 하고 계시고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임을 지방으로 갔을 때 친분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과도 무관하게 이 김건희 씨 일가와도 관련이 모종에 있다라는 의혹 제기는 있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됐고 그 당시에 실무자를 역임한 공무원분께는 왜 이런 이례적인 특혜가 특정인에게 부여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물론 과정 중에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렇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야간 수사라는 건 이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새벽에 귀가를 하실 때 같이 수사관이 동행해서 배움까지 했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냥 아마 돌아가신 부분과 관련해서 강압적인 수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실체가 없다면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손수도 대변인. 지금 이제 진술서라고 합니다. 유서는 아니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 10월 2일 목요일, 10월 3일 15시 05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받았다. 회유와
강압에 지칠고 힘들다라는 진술서를 국민의힘 의원 김성교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 보면 얼마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타임테이블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10월 2일 날 오전 10시에 들어가서 오후 10시 40분까지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공무원 측 변호인은 고인은 조사 이후에 불안정한 심리가 지속됐다고 계속해서 호소를 해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검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강요했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다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진술서에 나온 내용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돌아가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지금 한 1, 2주 상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공무원 두 분께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메모에는 정말 참담한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모의 내용들을 보고도 이 고인에 대한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정치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달리했던 그 공무원의 사망이나 지금 양평 공무원의 사망이나 이것을 두고 우리가 정쟁이라는 그리고 뭐 대통령 어떤 예능 출연이나 이런 논란도 있었죠. 이런 식의 우리가 정말 공감하지 않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모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하는 그런 강압과 회유의 정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것을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2차적인 가해라고 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CCTV를 보면은 외부에서는 강압적인 것이 없었다, 데려다 줬다. 이것이 과연 회유와 압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이 정말 그 칼날이 국민에게까지 지금 들이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검의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만이 모든 것을 결자해지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 입장은요. 고인에 대한 조사는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센 특검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다. 파견 검사만 총 170명. 최순실 사건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8배나 된다. 그런데도 더 센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고문이라도 해야 되나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검 측의 아까 주장처럼 또 민주당의 주장처럼 조사할 거 조사하고 강압은 없었다고 했지만 망자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